군인의 벌꿀입니다. 우리 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양관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벌을 좀 빨리 세력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사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양의 비율, 물과 설탕과 물의 비율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건 좋은데, 이제 몇 번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강의나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누구를 교육을 할 만큼 제가 경력이 많지도 않고 또 아는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바를 소개를 시켜서 이제 벌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 경험담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교육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꿀벌 농사에서 진드기를 잡는 것이 꿀벌 관리의 절반이라고 그러죠. 진드기를 잘 잡으면은 벌꿀 농사 절반은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절반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먹이 관리, 즉 사양 관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설탕물 주지 다른 걸 먹이느냐고 이제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설탕물 주는 거에 다 똑같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문제는 설탕을 얼마나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이런 차이겠죠. 저는 이제 얼마나 주느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양관리의 핵심이 아닌가, 가장 기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설탕을 아끼면은 벌은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먹고 남도록 멍청 먹으면은 잘 자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하여튼 벌은 제가 해보니까 먹는 만큼 자랍니다. 많이 먹이면은 금방 성장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그렇게 많이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탕값도 설탕값이지만은 아무리 잘 키워놔도 미련이 없으면은 많은 양을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또 벌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고 고정 양봉입니다. 1년에 3번 아카시꿀, 야생화꿀, 방꿀 이렇게 3번 뜹니다. 아무리 잘 키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확량이. 또 뜨고 또 뜨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한 번 뜨기 때문에, 숙성꿀 한 번 뜨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건성건성 벌을 키우나 목을 메고 벌을 키우나 해보니까 수확량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성건성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이를 그리 충분히 주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은 벌을 빨리 키우고 싶다, 빨리 세력을 늘리고 싶다 하면은 사양을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설탕물을 많이 먹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사양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면은 이제 먹이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먹이고 있지만은 사양을 통해서 좀 응용을 합니다. 이제 먹이를 주는 것을 좀 응용을 해서 이제 봉군의 변화가 있을 때는 무조건 사양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조직의 변화가 있을 때는 회식을 하죠. 조금 푸짐하게 먹고 또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여흥도 즐기고 그러죠. 이렇게 회식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직장 내 분위기라든지 조직의 구성원들이 활기가 돌죠. 또 친숙해지기도 하고요. 바로 그런 면입니다. 벌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합동을 할 때, 그럴 때는 전날 사양을 빵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양을 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5월달에 묘미길 때는 합봉을 해도 잘 되죠. 싸우지 않고. 거기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또 다음날 내일 내검을 하려면은 오늘 저녁에 사양을 해줍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벌을 많이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이제 좀 순환 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초창기 때 벌통 뚜껑을 열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납게 달려드는지. 이제 그런 벌들은 전날 사양을 빵빵히 해주고 이제 그 통만 사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일 내경을 하려다 해야겠다 싶으면은 전날 사양을 해주고 해보십시오. 금방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았던 벌들이 아주 순해집니다. 물론 후년도 하고 다 할 건 다 하십시오만은 벌들이 순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검 때도 그렇고 또 분봉을 하거나 또 개상을 올리거나 하여튼 봉군 내에 한 개의 변화를 줘야 할 때는 저는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사양액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사양액의 비율이라 한다면은 설탕 15kg 한 포당 물을 얼마나 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뭐 1:1이냐 1:2냐 1:3이냐 하고 그 설탕 대 물의 비율을 자주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물도 15kg니까 설탕이 15kg니까 물도 15kg를 해야 1:2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또 물의 농도, 설탕의 농도가 어쩌니까 어떻게 타야 한다고 의견을 많이 개진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그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탕을 물에 녹여주는 것은 벌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설탕을 그대로 준다면은 벌들이 물을 물고 와서 녹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가 분봉상을 꾸미거나 겸상 꾸밀 때 도봉이 염려가 돼서 무밀기 때 도봉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맨설탕을 들어 넣어주기도 하죠. 벌들이 먹이를 섭취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처럼 미식을 즐기는 그런 게 아니고 노동입니다. 노동. 그렇죠. 그만큼 힘들게 먹이를 먹게 되면은 수명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결국 설탕과 물의 비율을 높이는 만큼, 예를 들어서 1:4라든지 1:3이라든지 이렇게 물을 많이 하는 만큼 벌들도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빨리 지치겠죠. 그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탕과 물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탕을 충분히 녹여서 먹이로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전화를 시킨다고 그러죠. 전화를 시켜서 줘야 되고, 또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물로 녹여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전에 이미 녹여서 충분히 전화된 먹이를 주는 것이 우리가 사양관리의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비율을, 설탕과 물의 비율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사계절 언제나 똑같은 비율로 1대1이면 1대1, 1대2면 1대2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줘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설탕하고 물의 비율을 달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은 이제 1대1로 할 것인지 1대2로 할 것인지 1대3으로 할 것인지는 우리 벌을 키우시는 봉주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에요. 중요한 것은 설탕과 물의 비율을 달리하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설탕과 물의 비율을 달리하는 것은 먹이를 주되 순수한 먹이로만 줄 것인가, 아니면은 저장을 하게 해야 할 것인가로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봄철에 자극사양을 하죠. 이럴 때는 저장하면 어찌 되겠어요? 산란권이 압박이 돼서 여왕이 산란할 곳이 없어지죠. 이럴 때는 저장을 원치 않습니다. 벌이 그냥 자기 먹고 끝나야지 저장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이만 먹게 하기 위해서 자극사양, 이제 대개 봄이나 가을에 하죠. 그때는 물의 비율을 높여줍니다. 저장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이로만 먹기 때문에 물의 비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뭐 1대2나 1대3 이런 식으로 물의 비율을, 설탕 대 물의 비율에서 물의 비율을 높여줍니다. 대신에 우리가 월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먹이로만 주면은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을. 근데 이럴 때는 대부분 1대1로 합니다. 먹고 또 같은 양을 설탕물을 먹어도 남죠. 먹고 남죠.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위해서 농도를 조금 진하게 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저장된 저밀된 벌꿀을 전부 채미를 해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장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가득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1대1로 좀 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양의 비율은 제가 굳이 몇 대 몇 말씀 안 드려도 저장할 것인가 먹이로 줄 것인가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